안녕하세요. 오늘은 탐탁 T24 내비게이터 슬링백을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브랜드는 탐탁이라는 브랜드고 우리나라 회사인가 봐요. 외국인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일단 상자 포장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가방, 제가 구매한 건 가방이지만 이 회사가 포장을 이렇게 신경 쓴다는 부분을 보면 이 회사는 포장도 이렇게 신경을 쓰는 회사면 제품은 더 괜찮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은 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 제품을 한번 봐야 확실한 거겠죠. 일단은 기분이 살짝 좋긴 해요. 그리고 포장도 보면 앞면은 깔끔하게 놔두고 뒷면에 바닥면에 이 택배 송장을 붙였더라고요. 요런 게 되게 단순한 거일 수도 있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도 조금이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생각을 해보면 좀 당연한 거긴 해요. 보통은 가방 구매하면 그냥 비닐팩에 보내거든요. 그 쿠팡에서 많이 쓰는 그런 비닐팩 있죠. 그런 거로 보내는데 아니면 그냥 흔해 빠진 일반 상자에 보내는데 이 회사 탐탁은 자기네 자체 회사 상자 만들어서 이렇게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송장도 바닥에 붙여서 이제 새거 뜯는 기분 좀 날 수 있게 적당히 신경 썼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뜯어보죠. 내부는 그냥 좀 고만고만하긴 하네요. 사실 가방 포장이 뭐 별 다를 게 있겠습니까? 제가 구매한 게 탐탁 내비게이터 T24 슬링백, 요거 14인치 노트북까지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고 검은색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말고 약간 베이지? 그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 판매 페이지 설명은 카키라고 되어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조금 튀는 색상이라서 그냥 무난한 검은색으로 샀습니다. 교환 반품 안내 찍어만 놓고요. 여기가 가방 관련해서 되게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이게 되게 웃긴 게 자기네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하면 보증이 2년인데 자기네가 운영하는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하는 건 보증이 1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보세요. 탐탁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스토어 말하는 거죠. 공홈 외 판매처로 포함됩니다. 아니 왜? 그러니까 2차 소매상 이런 데서 산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공식 네이버 스토어인데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이버에 수수료 주는 거 아까워서? 그래요. 구구절절한 내용은 그냥 찍어만 놓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평생 살면서 가방을 AS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보통 망가지면 어쩔 수 없죠. AS까지 얼마나 신경 써서 해줄까요? 제가 요즘 환장해서 계속 꾸준히 사고 있는 이 슬링백이라는 거 벌써 5개, 6개째 산 것 같은데 또 사버렸네요.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M4 13인치 중고로 구매를 했어요. 이번에 아이패드가 M5 모델이 25년 10월에 최신형이 나왔죠. 근데 M5는 그래도 제 성에 차는 옵션을 사려면 330만원 정도 줘야 되니까 너무 비싸서 중고로 M4를 한 20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배송이 아직 안 왔어요. 내일쯤 오겠네요. 비닐에 뭐라고 써 있는 걸까요? OK 안티몰드 칩? 이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찍어만 둘게요. YKK 여기가 지퍼 잘 만들기로 유명한 회사죠. 거기 지퍼를 썼다고 써 있네요. 그 다음으로 탐탁 리사이클드 콜렉션 재활용 소재를 사용했나봐요. 근데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말로도 좀 써주면 어떨까요? 죄다 영어로만 써있네? 우리나라 회사가 아닌가? 탐탁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전 이런 거 보면 가끔 찾아봅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로 물건을 팔면 당연히 설명서는 우리말로 써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외국 거 수입만 해서 파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걸 저는 당연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탐탁, 여기 설명을 보면
미국 회사인가? 미국 주소가 있고 아시아, 유럽 뭐 이렇게 설명이 있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미국 회사인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저한테 판매하는 이 회사는 수입사, 뭐 공식 수입사 그런 거겠죠? 자, 봅시다. 가방 제가 알리에서 이거랑 비슷한 모양의 가짜 디자인 따라한 뭐 그런 제품 사봤는데 역시나 품질도 별로였고 크기도 아쉬워서 뭐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제품 딱히 쓸 일도 없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결국 제가 처음에 눈여겨봤던 이 제품 탐탁 이 제품을 구매를 한 겁니다. 구매를 하면서도 고민을 좀 했던 게 크기 괜찮고 내부 수납 공간 그러니까 아이패드 13인치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 괜찮은데 제일 아쉬웠던 건 공간 구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지퍼가 여러 개 있어서 공간을 좀 다양하게 구분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외부 지퍼 하나 여기 지금 제 손이 들어가 있는 공간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네, 이 지퍼 하나 그리고 등판에 이제 뭐 지갑 같은 중요한 거 보관하는 그런 지퍼 하나 그리고 가장 주된 공간 가운데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 많이 들어가죠. 뭐 13인치 아이패드도 들어가겠고 14인치 노트북도 맨 뒤에 들어가겠고 그런 공간인데 그거를 딱 지퍼 하나만 더 달아서 맨 뒤에 하나만 더 열어서 뭔가 종이만 노트만 넣는다든가 아니면 맨 뒤를 이제 아이패드나 노트북 넣는다든가 그런 공간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 오른쪽에 왼쪽에 지퍼 하나 있으니까 오른쪽에도 지퍼 하나 있어서 뭐 작은 공간 만든다든가 아니면 위에도 지퍼가 하나 있어서 아니면 이 정도 공간 있잖아요. 여기 위에 이런 공간 지퍼 하나 만들어서 뭐 물건 넣고 뺀다든가 그러면 지퍼가 여기 있어야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공간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 가장 수납이 많이 되는 공간은 무조건 제일 큰 지퍼를 열어야 이런저런 수납을 많이 할 수 있다. 내부의 공간 구분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꼭 제일 큰 지퍼를 안 열더라도 간단한 물건을 좀 더 다양하게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분이 있었으면 어떨까 그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이 큰 지퍼를 안 열고도 제일 큰 수납 공간의 지퍼를 안 열고도 조금만 더 뭔가 더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안에는 이거 뭐야? 너무 찌그러지지 말라고 이 뭐 공기 채운 그런 비닐을 넣어놨네요. 안쪽에요. 안쪽 공간 부분이 그래도 꽤 돼 있는데 여기는 뭐 펜 꽂으라는 그런 건가?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그러면 아직 배송이 안 오긴 했지만 뭐 지금 있는 거 있으니까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요거는 아이패드 프로 M1 12.9인치 아이패드고 펜슬과 아이패드 같이 들어가는 스마트 커버 케이스고요. 크기가 꽤나 큽니다. 요거가 당연히 맨 뒤에 있는 요 14인치 노트북까지 들어가는 공간에는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고요. 그 앞부분에는 안 들어가게 생겼죠. 예, 앞부분에는 넣으려면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고 그 앞도 안 들어가요. 넣으려면 요 케이스를 벗기면 아이패드 케이스를 벗기면 그 앞부분엔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담고 싶으면 아이패드는 케이스 없으면 아이패드가 13인치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14인치 노트북까지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3인치 아이패드와 14인치 노트북을 같이 넣고 싶다 그러면 맨 뒤에 노트북 넣고 아이패드 케이스까지 씌운 아이패드는 그냥 일반 칸에 적당히 넣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공간에는 어차피 안 들어가요. 넣고 싶어도 안 들어가고요. 그렇다고 아니면 노트북과 아이패드를 같이 겹쳐서 놓는다? 아니요. 그럴 공간은 없어요. 우겨 넣는다고 하더라도 케이스를 씌운 13인치 아이패드와 노트북이 같이 들어갈 공간은 안 돼요. 지금 손을 넣어봤지만 그 정도 공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아이패드가 두 개는 아니라서 이걸 넣어볼 수는 없는데 M4 아이패드
13인치 오면 한번 네, 두 개를 대충 한번 우겨 넣어 볼게요. 공간이 얼마나 나오나. 자, 여기 14인치 노트북이 들어가는 부분에 재질 되게 푹신푹신하게 잘 되어 있어요. 뭐 보호를 잘 해줄 것 같네요. 요 바로 등판 쪽도 그렇고 여기 양쪽으로 다 좀 재질 괜찮은 걸로 넣어놨습니다. 뭐 엄청 두꺼운 편은 아닌데 그래도 내가 가방을 메고 다닌다, 내가 메고 다니는 가방 정도에서는 꽤나 푹신한 정도라고 보입니다. 나머지 공간 구분 꽤나 여러 개 되어 있는데 요 세 번째 망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렇게 깊진 않네요. 여기는 보조 배터리 정도 들어갈 정도의 크기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펜 꽂는 그런 공간. 그리고 옆으로 보면 또 가방이 막 엄청 큰 건 아니라서 적당히 휴대하고 다닐 만한 그런 가방이고, 이게 바닥이 평평하진 않아서 가만히 놓으면 넘어지겠네요. 예. 그냥 각져 있죠. 보통 바닥이 평평하면 그냥 이 자체로 세워서 둘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쓰는 가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면 벽에 기대 놓으면 되겠네요. 벽에 기대 놓으면. 이거는 새거 느낌 나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처음 이 슬링백 이 끈을 플라스틱 이걸로 막아놨어요. 왜? 이유는 모르겠네요. 굳이 왜일까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진짜 새 거인 것처럼 보이려고? 새 거 느낌 주려고? 뭐 어차피 쓸 거니까 끊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이렇게 영상 찍기 시작한 건 맨 처음에 개봉하자마자 혹시나 뭐 하자가 있나, 뭐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나, 긁힌 데 있나, 찢어진 데 있나 이런 거 보는 거 용도로 찍기도 했었는데 눈으로 봐서 멀쩡합니다. 그러면 뭐 뜯어도 되겠죠? 끈을 원래 왼쪽에 달아야 되나 오른쪽에 달아야 되나 이게 꼭 헷갈려요. 한번 달아 본 다음에 매보고 그 다음 방향 맞추면 되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슬링백 보면 이쪽에 달았네요. 이쪽에 달면 평소 매는 방향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끈은 지금 너무 기니까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까지 줄여야 된다고? 가방끈 이런 거 항상 생각나는 게 너무 넉넉하게 주는 것 같아요. 좀 과도할 정도로. 지금 이 절반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줄여놓으면 나중에 돌돌 말아야 돼서 이것도 되게 귀찮거든요. 네, 한번 매 볼게요. 등에 끈을 뭐 너무 조인 것 같긴 한데 뭐 이건 좀 풀어서 쓰면 되고요. 편하게 가방 메고 풀 수 있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버클? 예, 그런 게 되어 있고, 지금 새 거라서 그런지 되게 뻣뻣해요. 근데 잘 풀리는 것보단 오히려 뻣뻣한 게, 힘없이 헐렁헐렁한 것보다 그냥 뻑뻑한 게 저는 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깨끈 푹신푹신하고 좋고요. 안에 좀 좋은 소재를 넣었나? 아니면 두껍게 넣었나? 상당히 조금 단단하다고 느껴져요. 보통 알리에서 싼 거 사면 되게 여기가 그러니까 푹신푹신은 한데 흐물흐물한 게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 흐물흐물하지 않고 적당히 단단한 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등판 쪽 등 닿는 부분 푹신푹신하게 돼 있고, 요 가운데는 등이 잘 안 닿나? 요 가운데는 좀 비어놨네요. 오히려 뚫어놔서 이쪽으로 바람 통하라는 건가? 물론 두께감이 있어서 뭐 여기까지 다 푹신하게 했으면 또 어떨까 싶긴 합니다. 그러고 보니 가격을 얘기를 안 했네요. 제가 네이버 스토어에서 탐탁 네이버 스토어에서 정가는 9만원이고 할인을 해서 75,500원 정도, 거기에 택배비는 꼭 다 받더라고요. 3,000원. 그래서 78,500원 정도인데 구매 확정하고 후기 남기고 그러면 적립을 한 12,000포인트, 11,000포인트, 12,000포인트 그 정도 해줘서 실제 구매 가격으로 계산하면 한 66,000원, 67,000원 정도 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알리에서 어정쩡한 가방 여러 개를 사느니
이걸 사는 게 훨씬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어요. 그 이전에 샀던 여러 가지 가방들 항상 나사가 하나씩 빠진 것처럼 아쉬웠는데 탐탁의 이 가방 비싼 값을 한다고 봅니다. 이 탐탁 공식 사이트에서는 정가 9만원으로만 팔고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좀 할인을 해서 파네요. 그리고 지금 탐탁 요 사이트의 설명을 좀 보는데 동영상이 이제 자동으로 재생이 되거든요. 거기서 보는데 이런 지퍼가 옛날 영상이랑 달라요. 영상에 나오는 거랑 완전히 다른 지퍼네요. 뭐지? 영상뿐만이 아니라 그 상품 설명 페이지에 있는 이 지퍼랑도 모양이 달라요. 이미지로 보면 여기가 빨간색, 약간 그냥 소리 안 나는 천 같은 걸로, 빨간색 포인트가 있는 검은색 바탕에 뭐 천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플라스틱인가? 뭐 그런 걸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런 변경점이 있으면 상품 설명 페이지도 사진을 바꾸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진을 안 바꾸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뭐 이런 점이 변경되었습니다 하면서 그 사진 아래에 최신 이미지, 최신 사진 하나 정도만 붙여놨어도 예전에는 원래 이렇게 썼는데 최신에는 이런 지퍼가 바뀌어서 들어갔습니다, 이런 걸 표시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 상품 설명 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퍼가 뭐 특별히 막 엄청 매력적이라서 저게 아니면 난 절대 안 되겠어 라는 건 아니지만, 아니 자기네들이 우리 제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공식적으로 올려놓은 사진인데 실제 받은 제품이랑 다르면 당연히 의아하는 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자, 요게 상품 설명 페이지에 있는 사진이고요. 요 빨간색 포인트 들어간 거 보이죠? 저게 아니고 요런 지퍼가 들어갔다. 바뀐 건 뭐 당연히 뭐 더 좋은 지퍼, 뭐 그런 재료, 뭐 그런 디자인, 모양 뭐 생각하다 보면 바뀔 수 있죠.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뀌었으면 알려달라 이거예요. 알리에서 사기치는 그런 애들이랑 다르잖아요, 그죠? 괜찮은 회사로 보이는데 보면 다른 제품, 다른 가방들도 보면 디자인도 괜찮고 만듦새들이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경 써서 가방 만드는 그런 회사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언제 처음 봤지? 7월이었나? 꽤 전에 봤는데, 그러니까 앞서 알리에서 그 가짜 뭐 디자인 따라한 그런 제품 싸구려 샀을 때 아마 그 즈음에 봤을 거예요. 어쨌든 그때부터 이걸 사마로 하면서 계속 지켜보다가 올해 9월쯤, 그러니까 신학기가 시작될 때, 새학기 시작될 때 가격이 갑자기 9만원으로 오르더라고요. 새학기 되니까 가방이 잘 팔리니까 가격이 갑자기 뻥튀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렇게 잊고 지내다가 이번에 아이패드 사면서 맞다, 아이패드 이번에 13인치 새로 사니까 가방도 그래 기분에 맞춰서 좋은 거 사자 싶어서 이걸 사려고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갑자기 이제 10월 말쯤에 가격이 내려갔더라고요. 예전에 알리에서 산 디자인 따라한 제품에서도 똑같이 봤던 부분인데 전 이 부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 부분을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실용적인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제품 설명 페이지에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알리에서 이미지를 베낀 사진이 아니라 탐탁에 있는 공식 사진인데도 이 사진 중에 여기 있는 이 끈이 아래에 가 있는 그런 사진이 같은 제품 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이상해요. 11인치는 뭐 아래로 내려가 있고 13인치는 위로 올라와 있고 뭐 그런 것도 차이가 있긴 할 텐데 11인치 제품 이미지를 그냥 13인치 제품 페이지에도 같이 올린 것 같기도 하고요. 글씨로도 써주든가 그런 구분을 좀 잘 해주면 좋겠어요. 헷갈리기도 하고. 제가 제품 판매 페이지를 다시 한번 쭉 둘러봤는데 이 끈은 뭐 어디다 쓰라는 건지 설명이 확실히 없어요. 제가 잘못 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글라스를 걸어놓고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불안해서 여기다 걸 수 있을까요? 그냥 선글라스 집에다 넣어서 가방 안에 넣으면 넣지. 물론 잠깐 가볍게 나갈 때는 뭔가 걸 수도 있겠는데 글쎄요. 여기 우산을 걸 만한 공간도 아니고요. 여기 걸려면 뭐 밑에서 한 번 더 막아주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밑에도 꼽을 수 있는 홈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우산을 걸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애매해요. 우산이 꼭 손잡이가 있는 혹은 뭐 완전히 갈고리처럼 꺾여 있는 손잡이가 있는 우산이 아니고 요즘엔 그냥 손잡이만 잡을 수만 있는 일자로 된 손잡이 그런 우산도 많잖아요. 접이식 우산들. 그래서 선글라스? 우산?
어떤 용도로 쓰면 좋을지 그 예시를 정답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은 이 부분은 이 디자인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아요를 이 제조사가 판매사가 좀 제시를 해주면 제안을 해주면 사용자가 좀 더 이거 그렇게 쓰면 좋겠네,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조금 세심한 배려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탐탁 공식 사이트예요. 공식 사이트에 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 아까 말했던 요 끈 부분, 용도를 잘 모르겠는 끈 부분, 11인치짜리는 아래에 있고 13인치짜리는 14인치짜리는 끈이 위에 있어요. 이걸로 구분을 하는 건가 봐요. 하긴 디자인이 똑같아서 저런 구분이 없으면 이런 부분 헷갈릴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 이걸 구분하려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면에서 얘기를 추가하자면, 그러면 여기 뭐 선글라스를 거는 건지 뭐 우산을 거는 건지 그런 용도 좀 전에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러면 11인치는 밑에 있다? 그럼 여기에 선글라스를 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위치가 좀 위험하지 않나요? 덜렁덜렁 거릴 텐데. 그러니까 이 끈의 용도가 더욱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걸 제조사, 판매사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는 거고요. 활용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디자인이 그냥 예쁘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활용도,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실용성, 저는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왕 달았으면 쓸모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공식 사이트 후기를 보면 24년 7월로 찍혀 있고, 사진을 보면 24년 7월까지는 여기 빨간색 포인트가 들어간 그 지퍼를 쓰고 있었어요. 막상 실물 사진으로 보니까 조금 모양이 구려 보이긴 한데, 그래도 빨간색, 이 색상이 주는 포인트, 저는 그게 좀 괜찮았거든요. 여기도 빨간색이고, 이 사이트는, 이 탐탁 공식 사이트는 24년 7월까지밖에 후기가 없고, 이 네이버 스토어의 후기를 좀 볼게요. 25년 10월 보면 검은색 요 제가 받은 거랑 똑같은 거 왔고, 이전에 다른 사람 후기들도 좀 한번 있나 둘러볼게요. 25년 10월까지만 해도 또 이거였나? 그러면 정말 최근에 바뀌어서 아직 바꾸는 걸, 사진 이미지 바꾸는 걸 못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퍼 보면 그 YKK 이 회사 지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 확실히 부드럽고 좋아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라 그 이상은 모르겠고, 그냥 부드럽네, 좋네, 딱 거기까지. 근데 또 지퍼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메인 공간은 여기 약간 방수 처리라고 해야 되나? 그 지퍼에도 요 틈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처리가 된 느낌인데, 그래서 뭔가 이중으로 잘 뭔가 막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딱 거기만 그렇고, 옆칸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네요. 저런 뭔가 마감 처리가 된 그런 지퍼가 아니고 그냥 일반 지퍼예요. 등에 있는 건 더더욱 그렇고요. 하긴 등판에 있으면 여기가 뭐 등에 닿아 있으니까 여기로 물이 들어가기가 좀 그렇죠. 여기 쪽으로 물이 들어간다고 치면 어차피 온몸이 다 젖었을 테니까 지퍼 쪽이 방수인 건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거나 영향을 끼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쫄딱 젖을 정도라면. 생각이 나서 지금 추가를 합니다. 보통은 가방 새로 사면 요 안쪽에, 지퍼 안쪽에 그 실리카겔이라고 하나요? 그 제습제 뭐 그런 거 하나씩 들어있는데, 제가 주머니마다 다 손을 깊숙이 넣어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 정도 가격대는 제품에 그런 게 없다? 창고에 재고 관리를 잘해서, 습도 관리를 잘해서, 보관을 잘해서 자신 있다? 뭐 그런 게 느껴지네요. 자, 그럼 이번에 구매한 탐탁의 T24 내비게이터 14인치 슬링백 제품 배송받아서 한번 뜯어본 거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며칠 좀 써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뭐 후기를 영상 뒤에다 붙이거나 아니면 아예 따로 올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